제가 도착한 곳은 의성 고운사 주차장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시작해서 천년 숲길을 따라 고운사까지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뒤쪽으로 산에 나무들이 검게 그을린 흔적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달에 경북에서 대형 산불이 있었는데 그 산불로 인해 고운사와 고운사 주변도 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차장을 벗어나자마자 곧바로 천년 숲길이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 아쉽게도 천년 숲길이 완전히 불탔습니다. 지금 보시는 풍경은 2024년 4월 1일 산불이 나기 전 고운사 천년 숲길을 걷던 모습입니다. 당시 이 길은 울창한 소나무들이 터널을 이루고 있었고 그 사이로 스며들던 따스한 봄 햇살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 아름답던 숲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모습을 직접 보니 참담하고 허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에서 300m쯤 걸어왔는데요. 오는 내내 검게 그을린 소나무만 보면서 왔는데 여기엔 불에 타지 않는 잘생긴 소나무가 우뚝 서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 밑에는 보라색 봄꽃이 바람에 그냥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네요. 이 봄 풍경이 마음의 위안이 돼요. 저도 사진 하나 찍고 가야겠어요. 고운사로 들어갈수록 산불의 흔적은 더 선명해집니다. 사찰을 둘러싼 숲은 거의 모두 불에 타 생각보다 훨씬 더 처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산불이 지나간 지 어느덧 1년. 그 시간 동안 고운사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제 직접 고운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차장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온 것 같은데요. 드디어 고운사 일주문에 도착했습니다. 일주문은 다행히 불타지 않았네요. 일주문 아래쪽 현판에는 등운산 고운사, 그리고 위쪽 현판에는 조계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주문이 이렇게 별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지붕 아래를 겹겹이 수놓은 화려한 공포와 오색 단청, 그리고 부드럽게 흐르는 처마 곡선이 참 아름다운 일주문입니다. 고운사는 681년 신라 신문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1300년이 넘는 시간을 품고 있는 천년 고찰입니다.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천왕문에서 40m 정도 이동했습니다. 제 뒤에 빈터가 보이는데 이곳이 고운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각으로 불렸던 가운루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2024년 4월 1일 제가 촬영한 고운사 가운루입니다. 붉은 기둥과 화려한 단청, 그리고 계곡 위에 걸린 듯한 구조가 참 인상적인 누각이었습니다. 고운사의 얼굴 같은 건물이었고 이곳에 서면 절의 분위기와 품격이 한눈에 느껴졌습니다. 2025년 산불로 더 이상 가운루를 볼 수 없어서 지금 이 장면이 더 소중하고 더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2024년에는 가운루 옆에 우화로가 아담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화로는 벽면에 호랑이 그림으로도 유명했는데 지금은 정각은 사라지고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가운루 바로 옆에 범종각이 있었는데 범종각도 불에 탔고요. 2024년의 범종은 화려한 단청 아래에서 묵직하고도 품이 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섬세한 문양과 단장한 형태가 어우러져 고운사의 깊은 분위기를 더해주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범종은 몸통이 갈라졌고 표면에는 불에 그을린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앞에 놓인 타버린 고목 세 그루는 당시 산불의 참혹함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범종과 바로 옆에 중심법당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중심법당은 전혀 화마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고운사의 중심법당은 대웅보전입니다. 대웅보전 앞마당에는 오색연등이 빛이 물결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대웅보전 앞쪽 언덕에는 하얀 목련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그 목련 아래에 고운사 3층 석탑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크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장하고 안정된 모습에서 오랜 시간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대웅부전 바로 옆에 있는 연수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산불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타기 전 이곳의 출입문에는 만세문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만년의 세월, 즉 영원한 수명을 기원하는 이 문을 넘어서면 사찰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형태의 정각 연수전이 그 화려한 잔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조선 영조 임금이 내린 기류소 입소를 기념하는 어첩을 보관하고 역대 왕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지어진 아주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황실을 상징하는 황급빛 단천과 청룡 벽화, 그리고 팔각형의 독특한 지붕까지 조선 왕실의 권위와 자부심이 이 깊은 산사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보물 제2078호로 지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연수전 앞에 있는 약사전도 불탔습니다. 약사전에 모셔져 있던 보물 석조 열의 자상은 산불 당시 긴급 이송됐고 현재는 경주로 옮겨져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연수전, 약사전 가까이에 있는 명부전은 불타지 않았는데요. 이 점도 정말 신비롭습니다. 명부는 지하세계를 뜻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하세계에 가서 10명의 심판관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를 변호해주는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입니다. 그래서 명부전을 지장전, 10명의 심판관을 뜻하는 시왕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고운사 명부전은 굉장히 유명한 전설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죽어서 지하세계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염라대왕이 너 혹시 고운사 명부전을 다녀온 적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죄를 어느 정도 감해 주었다고 합니다. 고운사에 많은 정각이 불에 탔습니다. 하지만 명부전은 하마 속에서도 살아남았는데요. 고운사에 오시면 명부전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운사는 산불로 정각 30동 가운데 21동이 전소됐고 사찰림 249헥타르 가운데 97.6%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큰 상처를 입은 뒤 고운사는 인공조림 대신 자연 복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계절이 지나면서 불에 탄 나무 사이로 어린 나무가 올라오고 풀과 야생화가 조금씩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아직 상처는 깊이 남아 있지만 고운사는 그렇게 서서히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운사의 봄은 더 특별하고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 다시 피어나는 고운사의 봄을 함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운사에서 다음 여행지로 이동하는 길입니다. 산에는 아직도 산불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지만 그 아래 밭에서는 의성마늘이 푸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산과 살아나는 들판이 함께 보이는 참 묘한 풍경입니다. 고운사에서 30분 정도 자동차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남대천에 있는 구봉공원이고요. 남대천 둘레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보이시죠? 벚꽃이 화사하게 피어 있습니다. 구봉공원에서 북쪽 방향 의성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쪽 라인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벚꽃나무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벚꽃나무의 길이가 1km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길게 늘어선 벚꽃나무고요. 오늘 때마침 벚꽃이 예쁘게 필 때 제가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벚꽃과 함께 남대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겨보겠습니다. 벚꽃길을 따라서 쭉 걸어왔고요. 이제 남대천을 가로질러서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맞은편 언덕에 누각 하나 보이죠? 저 누각은 영남 4대 누각 중 하나인 문수로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문수로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남대천을 건너왔고요. 남대천 옆 둘레길을 따라 구봉교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의 정확한 명칭은 의성읍 둘레길입니다. 안내판 바로 옆에서 데크길이 시작됐는데요. 이제 그 데크길을 따라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옆 가장자리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걷기 편하게 데크가 길게 놓여져 있습니다. 데크 주변에는 노란색 개나리와 분홍색 봄꽃이 피고 있는데요. 며칠 두면 더 예쁘게 꽃이 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회색을 띠고 있는 수십 그루의 나무가 데크 주변에 서 있습니다.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 나무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나무 이름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나무 숲을 빠져나오자 탁 트인 남대천 풍경이 보이고요. 앞쪽에 쉼터가 있는데 쉼터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며 앞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남대천과 구봉공원 그리고 구봉공원을 따라 길게 늘어선 벚나무가 한눈에 보입니다. 휴식을 취하고 다시 걷기 시작했는데요.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던 물가 옆으로 길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깎아지른 바위절벽 아래로 데크길이 길게 몸을 뻗고 있습니다. 높고 거대한 바위벽은 사람을 압도할 만큼 웅장하고 그 아래를 따라 아슬아슬하게 이어진 길은 마치 절벽을 파고들며 나아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앞쪽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진행 방향 오른쪽은 구봉교로 가는 길, 직진하는 길은 처음 출발지인 구봉공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곧바로 구봉공원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공원에는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마늘 조형물들이 장식되어 있는데요. 역시 의성 하면 마늘의 고장이잖아요. 그에 걸맞게 마늘 조형물들이 공원을 멋지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공원 화장실도 마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차를 주차한 구봉공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의성읍 둘레길은 여러 코스가 있는데 오늘 제가 걸은 코스는 2km 4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마지막 여행지로 찾아온 곳은 의성 향교입니다. 의성 향교는 구봉공원에서 1.2km 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로는 5분, 도보로는 16분 정도 소요됩니다. 입구에 아주 멋진 누각이 있는데요. 누각에 올라 보겠습니다. 여기 누각 이름은 강풍루입니다. 비겐 뒤 맑은 바람이라는 뜻처럼 부끄러움 없는 선비의 맑은 인품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강풍루에 서면 강학공관인 명륜당을 바라볼 수 있고요. 보통 향교에서는 제향공관인 대성전이 명륜당 뒤쪽에 있는데 여기 의성 향교는 강풍루를 정면에 두고 진행 방향 오른쪽에 대성전이 있습니다. 현재 대성전은 아쉽게도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의성 향교를 둘러보았습니다. 대성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정말이지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었는데 강풍루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명륜당 바로 옆에는 관리동이 있었는데 의성향교 카페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의성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차 한 잔 마실 수 있었는데 이 점도 좋았습니다. 의성을 방문하시면 의성향교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걸었던 남대천 둘레길의 벚꽃 축제는 4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입니다. 이번 주말에 의성으로 벚꽃 여행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사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